넓이가 있겠죠, 넓이. 넓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유향 넓이라고 했잖아요. 정적분을 유향 넓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적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y f의 a부터 b까지 fx dx를 해버리면 여기 면적이 a, b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a에는 어떻게 플러스 값을 붙이고 b에는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됩니다. 이게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을 잘 활용하면 넓이 부분만 잘 추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을 좀 잘 보자면 사실은 이런 식인 거예요. 얘는 A하고 B가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잘 보면 fx 빼기 0 dx인 거죠. 그렇다면 경계를 구성하는 녀석들이 누구냐면 경계를 구성하는 녀석은 x는 a도 경계가 될 것이고 x는 b도 경계가 될 것이고 y는 fx, y는 0,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공백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경계 자체가 뭐가 된다고? y는 0도 들어가고 y는 fx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fx 빼기 0라고 하는 건 이쪽이 위,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쪽이 아래를 의미하는 바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이 녀석을 일반화시키면 여기가 fx가 될 것이고 여기가 y는 gx가 됩니다. 그러면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정적분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f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죠? f가 위에 있는가? 여기가 fx니까 f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죠? g가 아래쪽에 있을 때 그때 부호를 그때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을 플러스로 잡겠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gx가 위에이고 b가 fx 아래에 있다면, 그죠? 이 경우는 역전이 돼버렸다면 이런 식으로 이때는 어떻게 되죠? 부호가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넓이 부분만 추출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넓이 부분만 순수하게 추출할 거면 정적분이 유향 넓이니까 부호를 항상 플러스로 맞춰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 부분만 순수하게 끄집어내려면 모든 것들을 거리화 시켜버리는 거죠. 순수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면적이 되겠죠. 근데 면적을 절대값을 씌워도 결국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면적의 요소는 어떻게 구간을 따로 해야 되겠죠. 부호가 플러스인 파트랑 마이너스인 파트를 따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수초에서부터 해왔던 거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는 어렵지 않고요. 단지 계산의 문제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먼저 쳐보고요. 그 전반부는 정적분의 넓이 파트를 좀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부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수능에서는 주구장창 부피가 나와요. 넓이는 좀 약해 보이니까, 수초랑 차별화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4번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74번 하나만 예시로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몇 개 풀어볼게요.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가 xy가 있는데 fx 값 자체를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a 뭐 요런 꼴이 있어요. 그럴 때 x는 a 더하기 1하고 요런 모양이네요. 여기가 이 면적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미정계수 결정해야 되잖아요. a 값 얼마? 여기 점 하나가 있으니까 0,1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1 나오려면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A를 기점으로 달라지니까.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찾는 녀석은 일단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x 플러스 1분의 얼마죠? 여기는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1. 이쪽은 2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요런 꼴. 이 녀석을 적분해 달래요. 그러면 A 파트는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2 빼기 1 dx네요. 그래서 얘는 2배의 ln의 x 더하기 1 빼기 x 1 빵. 얘는 뭐 2 ln 2 마이너스 1 제로 집으면 둘 다 00 돼버리죠. 요런 꼴. 자, B는 어떻게 갈래? B는 정적분 하는데 1부터 2까지인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 어차피 구해놓은 여기 부정적분 값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만 할까? 2 ln x 더하기 1 빼기 x에다가 구간은 1부터 2까지가 아니라 부호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2부터 1부터 2까지인데 2부터 1까지로 갑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서는 2 ln 2 마이너스 1 빼기 2 ln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되겠나요? 뭔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네, 바꿔치기 해야 된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함수를 바꿔치기 하죠. 구간을 멀쩡하게 놔두고 이렇게 잡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구간만 바꿔치기 하자고. 함수 구했으니까. 그럼 둘을 더합시다. 둘을 더해버리면 4 ln 2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죠. 요런 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ln 9분의 16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2ln 3분의 4라고 해도 되겠죠. 되겠나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비슷한 느낌으로 75번 하고요. 77번. 그 다음에 78번까지 우리 볼 생각입니다. 일단 선행은 스케치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부호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75번을 쉽게 될 것이고 77번 한번 봅시다. 77번은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죠. 0부터 x가 2분의 파이까지인데 요것만 보자면 그죠? 일단은 이런 꼴일 겁니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인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고요. y는 sin x, 그럼 2분의 루트 3은 어느 지점에서 갔는데 3분의 파이에서 갔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녀석이냐면 여기가 이제 x축이 돼버리는 거야. 기준 자체가. 여기서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러면 A 파트와 B 파트로 구성된 거죠. x축 및 아니구나. x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래요. 그쵸? 요 부분들. 그러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여기 있는 값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x로 가야 되겠죠. 이래야 음수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제로.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제로가 있고 코사인의 3분의 파이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제로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뭐 파이 루트 3 루트 3 파이 혹은 루트 3 파이에서 2분의 1이니까 3을 뺀 거랑 같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다음 78번은 사실은 그죠? 적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가지 방법, 고정된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구해볼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이 곡선 위쪽하고 아래쪽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인데 이렇게 분할해 버리면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가 얼마인 거죠? 여긴 1까지니까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원래는 2-x에서 루트 x를 뺀 녀석을 위쪽 빼기 아래쪽, 그 다음에 경계는 0하고 1이니까 이렇게 가면 얘 계산해도 되고요. 근데 뭐 멀쩡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얘는 얼만데? 얘는 2분의 1 나오겠죠? 삼각형이니까. 그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면적이 여기는 2, 여기는 1.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삼각형의 면적은 1 되겠죠. 빨간색의 삼각형은 1인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사실 뭐랑 똑같아. y는 x제곱에서 0하고 1 사이의 면적이니까 6분의 1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역함수로 바꿨을 때 최고창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1에 1-제로의 세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6분의 5가 될 것이 아닌가. 그죠? 2차 함수, 이게 사실은 2차 함수 부분하고 면적이 똑같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적분은 계산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원이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방법론이 존재하진 않아요. 아는 만큼 쇼컷도 많고. 그 다음에 80번 81번 82번 뭐 이렇게 볼까요?
잘 풀리면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다음 시간 할 것도 시간이 되면 좀 더 보고 여러 번 보면 되니까. 용제.
몇 번 같이 볼까요?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번호 있어요? 보시면 넓이가 같은 조건, 이것도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구간이 있는데 부호는 다르고 면적은 동일해. S1하고 S2가 같대요. 수초에서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센에 있는 유형이잖아요. 센에 교과서에도 있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유향 넓이이기 때문에 S1의 면적은 부호는 마이너스고 S2의 면적은 플러스다 보니까 이건 전체 적분해버리면 제로가 되더라. 이 수초에서도 했던 내용이고 요거 가지고 푸는 넓이니까 등장하거든요. 이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84번하고 87번 두 개만 봅시다. (83) 번까지 푸셔야 돼요. 83번도 푸셔야 돼요. 자, 82번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보죠. 82번에서는 fx가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분의 2x인 거죠. 그러면 x가 0 이상이면 2x 더하기 1 분의 2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2x가 되는 거죠. 얘는 2x 플러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죠. 요런 꼴입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일단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서는 0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는 거죠. 요런 꼴이 되고요. x가 음수에서는 요런 형태가 되더라. 2x니까. 그래서 x는 1하고요. x는 마이너스 1. 이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두 개의 파츠겠죠. 근데 뭐 어차피 얘는 그냥 계산 가능합니다. 1이고 2니까. 아, 여기는 1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되더라. 맞춰주고요. 2분의 1을 따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ln 2x 더하기 1 2분의 1이 있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다 1, 0 넣읍시다. 1, 0 1 집어넣으면 2분의 1 ln 3 빼기 0은 집어넣으면 다 제로죠. 이런 꼴. 그래서 합쳐주시면 2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1이 있었고요. 여기 1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일단 여기까지 되면 요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분을 했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해볼게요. 적분은 누가 만들었죠? 뉴턴? 뉴턴. 뉴턴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뉴턴. 뉴턴은 아마 1643년도쯤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갈릴레이가 죽었던 해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의미 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영국 태생입니다. 영국 태생이고 뭐 당연히 머리는 좋았겠죠. 그 역사상 수학자들 랭킹을 막 매겨댑니다. 자기네들끼리 호사가들끼리. 호사가도 아니죠. 뭐 오타쿠들끼리겠죠. 뭐. 아, 얘가 더 잘해.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탑 5가 있으면 우리는 뭐 순위 매기를 좋아하니까 탑 5 안에 들어가죠. 한 빅3 안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우스 대단하죠. 가우스가 1, 2위 할 겁니다. 뉴턴도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20세기 와서는 말들도 워낙 다르고 조사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계속 담겨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뉴턴이 그죠? 뉴턴이 미분을 만들고 뉴턴이 또 뭐도 만들었죠? 운동의 법칙도 만들잖아요. 뉴턴의 제1법칙 1법칙이 뭐죠? 물리하지 않았냐? 관성의 법칙. 2법칙은 FMA, 3법칙은 작용반작용. 캐리하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몇 살 때 만든 거예요? 같은 해에 만들었어. 1667? 한 그쯤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혁명적인 해, 두 해를 꼽으라고 하면 1667년인가 8년인가 그때랑 1905년, 1905년에 누가 활약을 하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그 해에 3개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누가? 19세기에 태어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논문 3개를 발표하고 그게 세상을 바꾸죠. 혹시 아는 거 있나요? 대단한데.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광전효과랑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이랑 특수상대성 이론. 이때 1667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이 미분 만들고 적분 만들고 운동 3법칙 만들었습니다. 광학 이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양대 산맥을 다 캐리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과서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원래 그죠? 원래는 이걸 어떻게 계산했다고? 원래는 이걸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긴 한데 이따가 이런 식의 계산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제 넓이 계산하는 방법은 있었어요. 전 세계 뭐 그리스 시대에 아르키메데스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넓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보면 원의 넓이 할 때 셀로판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분을 해요. 이렇게 등분해가지고 뭐 몇 등분해서 이 셀로판지를 갖다 붙이면 뭐 이렇게 되더라. 평행 사변형이 되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내용 얘기하거든요. 울퉁불퉁한데 이게 거의 나중에 평행 사변형하고 비슷해진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이디어는 나쁘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한 10등분, 뭐 몇 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면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들을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네 땅이라고 생각해봐. 네 재산이라고 생각해봐. 싸움 나겠죠. 왜냐면 뭐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 땅이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내 땅으로서, 내 재산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하나의 스텝을 더 넣죠. 아, 알았어. 싸우지 말고. 더 쪼개면 되지. 더 쪼개서 집어넣으면 되지. 더 쪼개서 집어넣으면 되지. 더 쪼개서 집어넣으면 조금 분쟁의 요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오차가 조금 줄어들어요. 쪼개면. 그리스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싸움이 안 날 만큼 쪼갰어요. 왜? 그때는 극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10번 쪼갤 거 한 100번 쪼개다 보면 오케이. 여기서 우리 쇼부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나머지는 네 잔돈 네가 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갔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한번 이 말의 의미가 뭐죠? n등분한다. 이 구간을 n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무한히 이렇게 잘게 쪼개면 된다. 이런 느낌인 것이고 얘는 뭐죠? n분의 b-a는 뭐죠? n등분했어요. 이 구간을 n등분해서 직사각형의 밑변. 여기는 얼마? 높이. 이게 유학 넓이인 이유는 뭐예요? 이 f가 밑으로도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런 요소인 것이고. 그 넓이 요소들을 어떻게 했어요? K등분했으면, N등분했으면, N등분, 이거 다 채워넣게 되면 얼추 비슷해지는데, 이 오차는 어떻게 하겠다? 무한히 쪼개서 가져가겠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뉴턴이 생각하긴 했는데, 적분 이론을 만들긴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좀 별로죠? 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시그마 되게 싫어하잖아요, 수열에서. 수열의 합 구하는 것도 되게 짜증나는데, 임의의 함수의 수열의 합을 구한다는 것도 짜증나고, 여기 리미트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짜증나면, 날 잡아가지고 구간 1에서부터 2까지 하면 날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며칠에 걸쳐가지고. 되게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거 했는데, 오케이. 이 방법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죠? 천재의 발상은 어떤 거냐면, 천재의 발상은 딴 거 없습니다. 대담합니다. 일반적인 부분들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넓이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봐요. 내가 x만 딱 갖다 붙이면 넓이의 함수, x만 딱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면적이 발생하는 그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계산해주는 그런 넓이 함수를 생각해서 지가 만들어낸 미분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저 녀석의 최대 최소를 한번 따져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노는데 걔가 계산한 건 딴 거 없어요. 이거 한번 미분해 본 거예요. 이거 한번 미분해 봤다는 건 어떤 뜻인데? 이런 거겠죠. 원래는 구간이 A부터 X니까 얼마?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가 AX가 되겠죠. AX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A만큼 빼버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요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이제 도함수인 거니까. 이거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결론 알고 있잖아요. 이거 뭔데? 미적을 배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뭔데 이거? 여기 있는 면적 곱하기 이게 이제 이 면적을 따라가 나중에 가다 보면 여기 되게 x가 a로 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얼마예요? 이게 밑변이고 x-a가 높이가 거의 fa에 수렴하잖아요. 가까워지면 이 부분은 찰나가 돼버리는데 뭐랑 같으냐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이거 이 그래프 따라가면서 페인트 칠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지점에서 변화율, 특정 지점에서 얘가 찰나적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 접선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봤더니 붓의 두께랑 관련이 있더라. 붓의 두께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가다가 딱 멈춰버리면 변화율이, 넓이의 변화율이 그 지점에서의 무엇과 같더라? 함수값하고 같더라. 이걸 찾아냈습니다. 뭘 한 거예요? 다시 쓰면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쓰면 뉴턴이 밝혀낸 거 이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특정 지점에서 이 지점을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발견하는 게 이거죠.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결론을 알고 접근하죠. 근데 뉴턴은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 넓이 함수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구나. 그러면 넓이 함수의 본질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녀석에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 적분 상수 정도 붙어 있겠네. 미분에서 fx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a 집어넣으면 제로 돼야 되잖아. 여기 a를 넣었을 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 fa구나. 요거 따진 것이고요. 여기다 x 바꿔치기 하면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걸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뉴턴이 23살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론들이 막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했었거든요. fx가 증가함수예요. fx가 증가함수인데 y는 k, 그죠? 여기 a이고 여기 b라고 합시다. y는 k 자르면 면적이 생기죠. 면적이 나오죠. 몇 군데로? 두 군데로. 이렇게 나올 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최소가 될 때 k는 어떤 높이라 그랬죠? 중점이라는 게 어디죠? 정확히 f 이렇게 되죠. 생각이 없네. 이렇게 돼야 최소가 됩니다. 이때가 최소가 돼버리고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 밝혀야 되는 거잖아.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명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할 텐데 증명이 이해되는지만 봐. 이거 뭐 써먹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 일단은 적분을 거의 다 끝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보시면 이 순간이 이해가 되면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까다로운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킬러스러운 것들을 손을 좀 댈 수가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일단은 그 이전의 문제들을 좀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사고가 분기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미분을, 적분을 좀 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게 이 증명이 이해가 되면 조금 킬러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아니면 오케이 아직은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냥 한 10분 정도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 뭐냐면 자 요렇게 있어요. y는 fx가 있고 여기는 x는 a, x는 b가 있어. 자, y는 k가 있어가지고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y는 k가 있어가지고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데? 여기는 ak, 여기는 bk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k 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넓이가 바뀔 거 아니야. 자, 봐. k 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관찰해 볼까요? ak는 면적이 늘어나니 줄어드니? 어떻게 돼? 증가. 오케이, 증가. bk는 넓이가 감소. 얼마만큼?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dk, dak는 얼만데? 그 다음에 dk, dbk는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알려줬다고? 뉴턴 아저씨가 알려줬다고. 돌아가신. 방금 전에 했잖아요. y는 fx가 있는데 여기 a로부터 그죠? 여기 x가 있으면 면적 함수가 쭉 만들어지고 있어.
쭉 만들어지고 있어. x가 여기로 감에 따라서 면적이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다가 특정 지점에서 이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고.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가면 면적이 늘고 있는데 특정 지점에서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x에 미분을 했더니 그 변화율이 fx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붓의 두께, 순간적으로 내가 칠하기 찰나의 어떤 붓의 두께랑, 즉 함수값의 높이랑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이렇게 가면 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칠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순간에 변화율은 뭐가 된다? 여기를 내가 LK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MK라고 잡을게요. MK. 이 길이를. 얘는 뭐가 되겠니? LK가 되는데 늘어나고 있으니까 플러스 LK. 얘는 MK가 되는데 줄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MK. 그래서 이 넓이 전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둘의 변화율은, 즉 AK 더하기 BK의 넓이의 변화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L 빼기 M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얘가 부호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돼요? 초반에는 얘보다는 이게 더 길잖아. 그지? 그래서 L이 M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부호가 마이너스야. 왜? 이게 넓이 변화율인데. 그러다가 L하고 M이 같아지면 잠시 멈췄다가 L이 M보다 커지면 플러스로 가. 그럼 이 면적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최소는 어디겠니? 균형을 이룰 때.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 이때까지 감소하고 이 이후부터 증가해요. 이해되나요? 이 면적 변화율을 따지면 쓸 수 있는 식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볼 수 있는 식들이. 킬러들 문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면적의 변화율을 가지고 조금 따지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그래서 여기가 균형을, K 값이 변할 때 여기가 균형을 이룬다. 이게 뭐가 돼? 아, 여기가 최소가 되겠구나. 극소가 되겠구나. 요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푸는 게 하나. 두 번째 버전은 역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역함수와 정적분의 관계를 잘 쓰는 것. 이것도 상위 스킬이에요. 조금 학생들이 역함수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이건 이제 변화율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고, 조금 테크니컬하게 가져가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FA. 여기는 어떻게 되죠? FB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Y는 K가 있는 거죠. K가 있으면 여기가 K가 있고요.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를 A를 Y축의 관점에서 한번 적분해 볼까요? Y축의 관점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Y축의 관점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FA로부터 여기는 적분 변수를 Y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어떻게 쓸 수 있겠니? K까지는 얼마? F의 인버스 Y인 거 알겠어요? 다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역함수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B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X는 A가 있으니까 X는 A. 여기까지 XA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쌓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Y축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F 인버스, 여기가 어떻게 되는데 F 인버스 Y 값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A를 뺀 것이니까 이런 형태가 돼버리고, B는 어떻게 되죠? B는 F 어디서부터? K로부터 어디까지? FB까지. 여기가 전체 B인데 여기가 F 인버스 Y니까 B 마이너스 F 인버스 Y를 적분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럼 둘을 더해버리면, 둘을 더하면 사실 K에 대한 함수거든요. FA부터 K까지 F 인버스 Y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K부터 FB까지 B 빼기 F 인버스 Y. 이건 사실은 어떤 녀석이죠? 면적인데 K에 대한 함수더라. 최대 최소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S'의 K 했더니 여기다 K 집어넣는 거잖아요. F 인버스 K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는 K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죠. B 빼기 F 인버스 K. 근데 그 값을 가질 때 미분하면 제로니까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돼버려요? F 인버스 K가 넘겼더니 A 플러스 B가 되죠. 2분의 A 플러스 B. 그래서 K는 어떻게 된다? F의 요런 꼴이 됩니다. 여기서 뭘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무슨 뜻이죠?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역함수 적분할 때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뭔가 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역함수를 가지고 식을 세팅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가? 자, 잘 봐. 역함수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어가지고 Y는 fx가 있는데, 수초에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얘가 증가함수야. 역함수 가죠. 그래서 F 요 꼴들을 배웠죠. 그래서 뭘 했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적분하시고 FA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를 gx라고 할게. 요거 적분해 주세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니? 이거 답이 어떻게 나왔죠? F 인버스는 G라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데? 자주 나오는 꼴이잖아요. 이거 여기가 A고요. 이 파트가. 이 파트가 뭐예요? B예요. 그래서 BFB 빼기 AFA가 답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항상, 익숙한 거는 X축을 가지고 적분하는 것에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요런 게 나오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이 부분하고 저 부분이 같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적까지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린 절대로 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함수 적분은 변수를 뭘로 바꿔라? Y로 바꿔라. 적분 변수를.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Y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라. 어떻게? FA, FB라고 하고 GY, DY 뭐 이렇게 쓰고 나면, 잘 봐라. 원래는 이런 거거든. Y는 FX라는 게 있고 Y는 FX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X의 관점에서 쓰면 어떻게 되죠? F 인버스 Y가 돼버려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냥 X만 한쪽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GY라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인버스를. 그러면 같은 직선을 표현하는 형태가 Y는 FX 혹은 X는 GY가 돼버리는데, 여기 X는 GY인 거니까 어떻게 따진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DY가 있으니까 Y축을 적분할 건데, 이렇게 해석하자. 하나의 경계는 Y는 FA 요런 경계가 있고 Y는 FB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 Y축 적분할 것이고, 나머지 경계는 X는 GY, X는 GY가 뭔데?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B 파트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이 값을 A에서부터 B까지 있는데 여기 잘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y축을 가지고 적분할 거야. 하나의 경계는 FA, 하나의 경계는 y는 K 이렇게 돼버리고 이 부분을 적분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의 경계는 F 인버스 Y니까 X는 F 인버스 Y나 Y는 FX나 똑같은 거잖아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경계 빼는 녀석이니까 그게 뭐죠? X는 A를 뺐단 말이야. 그럼 요 파트의 면적이 A. 두 번째는 어떻게? B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쪽에서 얘를 뺀 거죠. 이쪽이 뭔데? X는 B에서 X는 F 인버스 Y 빼버리면 이쪽 부분이 면적이 되더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면 봅시다. 이제 부피를 보려고 하는데요. 부피는 뭐하니? 뒤에서 오디오 넣지 마세요. 네. 자, 봅시다. 부피입니다. 부피는 사실은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었죠? 넓이를 굉장히 작은 넓이 요소들을, 기본 요소들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렇게 와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쌓아 나가고 생기는 오차는 더 잘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했었고. 그러니까 기본 도형을 채워 넣는다는 것 자체는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네들을 정육점 가봤나요? 고기 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썰어내는 거 기계로 단면 되게 얇은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내게 됩니다. 얘네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기본 도형으로 만들겠다. 맞춰가지고 기둥처럼 높이가 되게 작은 기둥처럼 만들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바가 잘 보면 이건 거야. 이 직사각형이 세로가 fx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다? 잘게 쪼갰다 그랬잖아요. 그 잘게 쪼갠 가로가 dx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dx 곱하기 fx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넓이를 어떻게 계속 더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게 적분식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어떤 단면적이 있으면 단면적을 뭐 S에 A의 X 이렇게 볼까요? 단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슬라이스가 부피가 되려면 부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부피는 어떻게 되겠니? DH라는 식으로 쓸 거예요. DH 여기도 H에 대한 높이가 H인 순간에 단면적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등분해가지고 굉장히 잘게 쪼갰겠죠. 그래서 A 단면적에다가 높이가 되는 이 부분을 곱하면 한 개의 기둥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피 요소가 나오는데 그 녀석을 H가 어디서부터 잘랐을 때 H는 A에서부터 H는 B까지 가져가면 A에서부터 B까지 단면적을 여기 높이를 잘게 쪼개가지고 갖다 붙이겠다. 이게 이제 부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부피의 요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피의 요소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축을 먼저 생각하세요. 축이란 게 뭐죠? 높이축이 되는 거예요. 높이축. 넓이를 쌓아 나갈 때 이렇게 치즈 슬라이스를 붙여 나가는 이 방향성을 축이라고 합니다. 이 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축의 수직한 단면적. 얘는 함수로서 등장해야 돼요. 단면적 함수를 우리가 구하고 축에 대해서 높이축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쌓아 나가면 돼요. 쌓아 나간다, 더해 나간다. 이게 적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단면적 곱하기 높이, 단면적 높이를 잘게 썰어가지고 계속 붙여 나가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부피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식으로 쓰면 단면적 함수 그 다음에 dx 얘는 높이축 얘네들을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되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88번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체가 등장해야 되니까 약간 비스하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x는 1, x는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루트 x니까 뭐 요런 그림이 될 겁니다. 요런 그림이 되는데 자,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이 축이 어디죠? 이 축이 높이축이 되는 거예요. 이 축, 이게 축이 돼버린 거예요. 높이라고 하셔도 되고, 높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높이라는 건 보통은 평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높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어떻게? 단면에 수직한 것들은 항상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쌓아나가는데? 마치 컴퓨터 칩처럼 요런 녀석인데 단면이 요렇게 생겨 먹었대. 이런 것들 쌓아나가는 거야. 그 다음 녀석은 요런 것들 쌓아나가겠죠. 이렇게 쌓아나갈 겁니다. 이걸 만들어진 전체 입체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보다 단면적, 축, 단면적, 축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두 개의 요소는 단면적이랑 축. 근데 이거를 쌓아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니? 요런 식으로 칩들을 계속 쌓아나가는데 이 방향이 요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지. 그럼 축이 여기서는 x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dx라고 잡을게요. 축을 결정하고 x 값이 어디서? 1부터 3까지. 그러면 이 높이를 x라고 잡았으니까 특정 x에 대한 넓이식을 찾아야 돼. 넓이식을. 단면적식을. 여기가 내가 x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단면적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가 된다고? a의 x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인데 단면적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녀석이야? 여기 길이잖아요. y 값이잖아요. y는 루트 x가 여기 루트 x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 루트 x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의 루트 x의 제곱이니까 4분의 3x죠. 4분의 루트 3x죠. 이게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간단하잖아요. 아, 단면적식만 세우면 되는구나. 특정 지점에서. 축만 결정하면 되는구나. 되게 간단해요. 뭔가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 보시면 1부터 3까지 4분, 이거 바로 갑시다. 4분의 루트 3에 8분의 루트 3에 x제곱이니까 3 하나 하면 9 빼기 1이니까 8이죠. 이렇게 되는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89번도. y는 코사인 x잖아요. 코사인 x. y는 코사인 x를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요런 녀석인데 일단은 보시면 x는 6분의 파이니까 축이 x인가 보다. x는 얼마? 3분의 파이까지. x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단면적이 어떻게 되니?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여기가 x일 때 단면적이 1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런데 요걸 한번 떼놓고 봐요. 이렇게 떼놓고 보시면 이게 AX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밑변이 뭐가 돼요?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코사인 x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되겠니? 코사인 x고요. 여기 길이가 1이에요. 여기는 얼마? 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x는 어떻게 쓰면 되는데? ax는 2분의 1에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꽂아 가자고?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컴퓨터 칩처럼, 메모리 칩처럼. 메모리 칩이 생긴 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 2분의 1 사인 x, 코사인 x, dx. 그럼 뭘 미분하면 사인 x, 코사인 x가 나와? 주로? 누구의 제곱? 상관없죠. 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2 사인 x, 코사인 x가 나오니까. 사인 제곱 x에다가 몇 분의 몇을 하면 되겠어요? 4분의 1을 해주면 나올 것 같아. 그지? 여기다가 3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8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네? 사인 제곱 x 미분하면 2 사인 x 코사인 x잖아요. 2분의 1 맞춰주려면 4분의 1 개수가 앞에 붙어야 되겠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 사인 x 코사인 x에 4분의 1을 해줘야 2분의 1이 붙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90, 92, 93. 세 개만 딱 해봅시다. 구십 번은 봤더니 탄젠트 x네.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인가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인 것 같고, 축은 x축을 얘기하고 있고요. 단면적은 여기 x일 때 요 반원이 돼버리잖아요. 지름이 얼마죠? 지름이 탄젠트 x니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데 반지름은
2분의 1의 탄젠트 x라. 여기 단면적 함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탄젠트 x의 제곱 파인데 반원이잖아요.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파이의 탄젠트 제곱 x입니다. 8분의 파이 여기다 쓰고 탄젠트의 제곱 x 뭘로 바꿔치기 해줘야 돼? 탄젠트 제곱 적분 뭘로 된다? 시컨트 제곱 빼기 1로. 시컨트는 주로 적분이 된 결과로서 많이 존재하죠. 적분 가능한 형태로서 많이 가능.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고요. 탄젠트를 미분해 버리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컨트로 보통은 고쳐줍니다. 시컨트 제곱 x 빼기 1 0부터 4분의 파이 dx 이렇게 잡았더니 그죠? 얘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x를 미분하면 되겠지. 8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둘 다 제로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8분의 파이 빼기 32분의 파이 제곱 그래서 1번이 나와야 되고요. (92번) 볼까요? 서서 잘 거면 앉아서 졸아라. 대단한 녀석 진짜. 벽에 기대는 게 편한 척추를 올곧이 받쳐주는 편안함. 얘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있는데 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y는 사인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1 되겠죠. 0 집어넣으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이때의 y값이 있을 텐데 y값이 있겠죠. y값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요런 단면적이 반원이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가 AX라고 한다면 이 단면적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사인의 얼마? X 플러스 6분의 파이. 얘를 제곱하래요. 아니구나. 루트구나. 그러면 루트가 되겠죠. 그래야 계산이 되겠네. 그러면 AX는 이거 제곱한 거니까요.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에 얼마죠? 그냥 파이죠. 네, 이렇게 되겠네. 얘를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 sin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얘를 적분해 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좀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인의 6분의 파이니까 x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에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제로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2분의 루트 3, 그죠? 2분의 루트 3 파이네. 이렇게. 되겠나요? 할만하니? 어렵진 않죠, 이거. 뭐 그냥 하시면 됩니다. 93번 볼게요. 단면적만 식을 잘 세워주시고, 축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얘를 4분의 파이까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가는데요. 축이. 그랬을 때, 각도를 t라고 잡은 건가요? 이렇게 되네요. 이런 모양이 있네요. p가 t, 제로. 네. 이렇게 봐요. 이건 좀 특이하죠? 뭔가 변수가 더 붙습니다. 여기가 t인데, t 값은 0에서 4분의 파인데, 단면적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대. 그리고 얘는 직각삼각형이 단면이 아니라, 요런 반원이 된대. 뭐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PQR, 여기가 P, Q, R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면이니까 반원이니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가 P, 여기는 R, 그 다음에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직각이니까 여기가 얼마? Q. 근데 이거 알 것 같아요. 여기는 T죠. 여기 T. 여기 길이 얼마니? P, Q의 길이는 요 높이니까 요거잖아요. 2루트 T.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름이 2R이지 않습니까? 2R은 어떻게 쓰면 되겠니? 2R에다가 뭘 해주면 되죠? 코사인 t인가요? 뭐라고? 2R 코사인 t를 하면 어떻게 되죠? 2루트 t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넓이여야 되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다. R 제곱 얼마? 코사인 제곱 t는 얼마죠? t 요런 꼴이네요. 그래서 R 제곱 파이는 코사인의 역수예요. t 곱하기 시컨트 제곱에 t 뭐 이렇게 되네. 요런 형태. PR을 지름으로 하고, 그죠? PR을 지름으로 하고. 제가 잘못했나요?
맞죠? PQ가 2루트 T고요. 2루트 T가 돼버리고 여기가 지름이 돼버리고 각도가 T고 이런 꼴. 그러면 2열의 코사인 T를 하면 2루트 T니까 여기서 지워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R제곱 파이의 반을 하면 2분의 T의 시컨트 제곱 T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단면적이잖아요. 단면적. 이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여라고? 여기까지 붙여라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가자. 그러면 딱 봤더니 이거 적분되는 거예요? 적분돼요? 적분되니? 뭘로? 오케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누가 적분되는데? 그쵸. 시컨트 U'을 시컨트 제곱 T라고 본다면 얘 적분하면 뭐가 되죠? 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나오니? 탄젠트 T. 그 다음에 B는 2분의 T라고 하죠. 뭐 B'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봐요. UB 2분의 T 탄젠트 T 4분의 파이 제로 빼기 얼마가 된다? 0부터 4분의 파이에 UB 프라임이니까 2분의 1에 탄젠트 T D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봤는데 또 나오는데 이거 적분되나요? 탄젠트 적분돼요? 되죠. 뭘로 되는데?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온 사람? 탄젠트 X 바로 적분하에 튀어나온 사람? 마이너스 L은 코사인, 마이너스 L은 절대값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봅시다.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집어넣었더니 8분의 파이 0 집어넣으니까 빼기 제로 이렇게 돼버리고 자 얘는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 뭐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ln이죠. 네, 봐봐. 얘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인데 분모를 미분한 마이너스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자.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모양이거든.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에 2분의 1의 n 코사인 t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뭘 집어넣자고? 4분의 파이와 제로 집어넣자.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는 8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ln 4분의 파이면 얼마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런 꼴이고요. 0 집어넣으면 코사인 1이니까 제로예요. 이렇게 8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ln 2 이렇게 되겠죠. 전체에 파이가 걸리는 거죠. 네. 요거니까 파이를 왜 팔아먹었냐. 여기다가 파이 하나 더 붙고 여기도 파이 붙어야 되죠. 이렇게 씁시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기출 하나만 딱 풀고 마칠게요. 97번.
이렇게 있으면 그 단면이 뭐죠? 단면이 y값을 x에 관련된 y값이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이니까 y제곱이잖아요. 파이가 안 붙고 정사각형. 그러면 x로 표현하면 얘가 1-2x의 코사인 x입니다. 이 녀석을 적분해 줘야 되죠. 그러면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5파이의 1-2x 코사인 x dx입니다. 이거 뭘로 처리할까요? 미적거려요. 도표 적분. 누굴 미분할 거야? 이렇게 되고 미분하고 얘는 적분하면 sin x,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1-2x의 sin x 빼기 2 코사인 x의 4분의 5파이와 4분의 3파이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그죠? 적분을 빌어서 사실은 부분 적분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더 무게를 준 겁니다. 4분의 5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죠? 1-2분의 5파이에다가 사인 4분의 5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빼기 2에 코사인 4분의 5파이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있고 빼기 4분의 3파이 집어넣을까요? 1-2분의 3파이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빼기 2배의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로 가고요. 여기도 플러스로 가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2분의 루트 2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5파이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있어서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4파이 마이너스 2에 2분의 루트 2니까 2파이 빼기 1 루트 2 2파이 빼기 1의 루트 2 몇 번이죠? 3번. 네, 3번이 나오셨으면 잘 푸신 겁니다. 무조건 나와요. 부피는 3점짜리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숙제 잘 챙기시고 오늘 남을 사람들 누구래? 다양하게 남는 것 같은데